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다가 문득 예전과 달라진 내 얼굴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눈가에 깊어진 주름이, 또 어느 날은 턱선 아래로 처진 살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하죠. 화장으로 가려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아요.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바쁘셨나요? 가족 챙기느라, 일하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 얼굴 언제 이렇게 변한 거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저는 75세 성형외과 전문의로 평생 의료성들의 피부와 얼굴을 진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50세 이상 여성들의 피부 고민은 제가 가장 깊이 이해하는 분야입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그 변화는 꽤 무섭습니다. 얼굴이 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며 검버섯이나 거뭇한 기미가 점점 짙어집니다. 예전엔 환하게 빛나던 피부가 점점 그 윤기를 잃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제 환자 중 한 분은 60대 중반이 아주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마스크를 벗는 것도 망설이셨죠. 자신이 얼굴을 거울로 보기조차 싫다고 하시네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과 함께 외출했다가 우연히 찍힌 사진 속 자신이 모습이 너무나 서러 울음을 터뜨리셨대요. 사진 속엔 어깨가 축 처진 얼굴에 생기 없는 중년 여성이 있었고 그게 본인의 모습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고요. 그 마음 저도 아주 잘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그저 방치할 경우입니다. 탄력이 떨어진 얼굴은 더 빠르게 주저앉고 피부결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단절되기 시작해요. 스스로를 가꾸는 일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이 또 더 큰 노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비싼 시술도 고가의 화장품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이 주는 재료를 바르게 꾸준히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해온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젊은 피부를 되돌리기 위해 수술이나 주사를 많이들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이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단순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도 바로 그런 재료 중 하나예요. 약국에서도 마트에서도 흔하게 보이지만 그 진짜 효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괜찮다고 느낄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몇 시인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를 켜두면 부드러운 백색 소음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알로에 혹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재령태의 알로에베라입니다. 사실 이 재료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피부를 지켜온 식물입니다. 옛날에는 화상이나 상처에 바르던 민간요법이었고 요즘은 각종 화장품이 성분표에서 빠지지 않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알로에 젤이 단순히 피부를 진정시키는 수준을 넘어 정말로 회춘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알로에베라는 일단 구조 자체가 피부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우리 피부의 70%를 구성하는 콜라겐, 그리고 그 콜라겐을 지탱해주는 엘라스틴, 이 두 가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고 끊어지는데 알로에 젤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바로 그 부분을 자극해줍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아세만난, 에이스메넌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이섬유화 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피부 생리학 연구에서 알로에 젤을 꾸준히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주름의 깊이가 얕아지고 피부의 두께와 탄력이 향상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건 결국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자외선, 대기오염,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피부 세포를 마구마구 산화시켜요. 그러면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폭발하듯이 생기고 그것이 콜라겐을 부수고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알로에 젤은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알로에는 우리 피부에 보습 인프라를 강화해줍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알로에 젤은 피부 속 수분을 꽉 잡아주면서 외부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 속 물탱크를 채워주고 그물이 새지 않게 뚜껑까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알로에가 좋은 건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시원하니까 또는 진정되니까 정도로만 생각하죠. 실제로는 그 이상 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아는 분은 드물어요. 저도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막상 얘기해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이게 그냥 화분에 키우던 그 알로에 맞아요?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알로에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젤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생잎을 잘라서 바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공된 제품이나 계량태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보존제나 양료가 섞여 있어서 원래의 순수한 효능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50대 후반이었는데 이마에 잔주름이 꽤 깊게 패여 있었어요. 시술을 꺼리는 분이셔서 제가 알로에 젤을 매일 밤 자기 전에 15분씩만 바르라고 권했어요. 정확히 3주 후 그분이 얼굴엔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피부가 도톰해지고 잔주름들이 정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제 두 번째 피부 같아요. 그 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피부는 외부와 마주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노화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단순한 식물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놀랍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엌안 켜내놓은 이 알로에 화분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외춘을 도와줄 작은 비밀병기일지도 몰라요. 알로에 젤이 그렇게 좋다지만 바르는 방법이 엉성하거나 불규칙하면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자연요법은 아주 섬세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 그대로 알로에 젤을 제대로 사용하는 요령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알로에 잎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잘 손질된 알로에보다는 되도록이면 직접 기른 유기농 알로에를 추천합니다. 잎이 두껍고 진한 초록색을 띠며 끝부분이 탄력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수분이 꽉 찬 느낌이 들면 더 좋습니다. 하나의 잎을 자르면 그 안에 젤처럼 투명한 액체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할 자연의 보물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청결입니다. 알로에 젤을 바르기 전에 얼굴을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 닦아내고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젤을 바르면 흡수력이 훨씬 높아져요. 그 다음 알로에 잎을 길게 반으로 잘라 안쪽 젤을 긁어내세요. 숟가락이나 작은 칼을 이용하면 쉽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젤을 긁어낸 뒤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미리 덜어내고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얼굴에 바를 차례예요. 양손 끝에 젤을 살짝 묻혀 이마, 볼, 턱, 눈가, 목까지 천천히 펴 발라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문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부를 누르거나 비비는 동작은 주름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바르거나 피부결을 따라 아주 부드럽게 펴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 상태로 15분 정도 유지해주세요.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빠르면 효과가 미미하죠. 딱 15분. 이것이 제가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알로에 젤을 바른 후에는 보습제를 더 바르지 마세요. 젤 자체가 보습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 없이 자연 상태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 1회, 저녁 시간대입니다. 특히 수면 전에 피부가 재생되는 골든타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젤을 사용하면 회복 효과가 훨씬 높아져요. 낮에 바르고 바로 외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햇빛과 먼지에 노출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넉넉하고 특별히 집중 케어하고 싶은 날이라면 아침과 저녁 2회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젤을 바른 후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덧 발라야 해요. 자연 재료라도 자외선과 만났을 때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로에 젤은 얼굴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 팔,
손등, 심지어 가슴 부위까지 피부가 얇고 노화가 쉽게 나타나는 부위에 함께 발라주세요. 이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 얼굴만 젊어져서 전체적인 조화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젤을 매일 바르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3에서 4회라도 꼭 해보세요.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정성을 들인 손길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조용한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 앞에서 보세요. 자신이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알로에 젤을 살포시 바르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피부가 다시 숨쉬는 시간입니다. 알로에 젤만으로도 피부에 충분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여기에 다른 자연 재료를 살짝 더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2배, 아니 3배 이상 강해지기도 해요. 마치 맛있는 찌개에 잘 어울리는 감초 한 조각처럼 우리 피부에도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 있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조합은 알로에 젤 플러스 계란 흰자예요. 이건 특히 처진 피부나 늘어진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께 아주 효과적입니다. 계란 흰자는 천열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바르고 나면 피부가 살짝 당기면서 탄력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알로에 젤과 섞으면 흡수가 더 잘 되고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도 촉진되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눈에 띄게 피부가 올라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계란 흰자 하나를 거품 내듯이 휘저어줍니다. 거기에 알로에 젤 한 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도포한 뒤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면 됩니다. 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계란 사용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알로에 젤과 꿀이 조합이에요. 피부가 유독 건조하거나 칙칙할 때 이 조합이 참 좋아요. 꿀은 천연항균제이자 수분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피부 깊숙한 곳까지 촉촉함을 전달해줍니다. 붉은기와 거칠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줘요. 특히 겨울철 히터 바람에 시달린 피부에는 이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방법은 알로에 젤과 꿀을 1:1 비율로 섞어서 바르는 것입니다.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바른 뒤 20분 후 미온수로 닦아내면 됩니다. 사용 직후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환해진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알로에 젤과 비타민 E 오일이에요. 이 조합은 특히 60대 이상 피부 속부터 탄력이 무너진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세포의 산화를 막고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에도 강해져요. 비타민 E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캡슐 형태로 된 것을 구입한 다음 바늘로 톡 터뜨려 젤과 섞으면 됩니다. 이때 알로에 젤 1스푼당 비타민 E 한 캡슐이면 충분해요. 잠자기 전에 이 혼합젤을 얇게 펴 발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에 아주 미세한 광택이 돌고 쫀쫀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알로에 젤은 노트 밀가루와 섞어서 각질 제거 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로즈워터와 섞어 수분 진정 토너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응용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부 상태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드름이 잦은 피부에는 꿀보다는 티트리 오일 몇 방울을 알로에 젤에 섞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주 민감한 피부라면 오히려 단독 젤만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걸 한꺼번에 다 써도 되나요? 그럴 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도 우리 몸처럼 소화력이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2에서 3주간 사용해보세요. 피부가 반응하는 걸 느껴보신 후 필요에 따라 다음 조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자연 조합들은 별다른 장비도 필요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바른다는 그 행위 자체가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자연이 주는 힘은 단순하지만 깊고 강합니다. 화려한 병에 담긴 고가의 크림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생기와 회복력. 그것은 바로 이런 조합 속에 숨어 있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지? 맞습니다. 알로에 젤은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하며 안전한데도요. 정작 피부의 추누리한 강력한데 안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참 씁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흔하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과 같아요. 알로에는 마트에서도 사고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뒷마당에 널린 식물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재료는 고급 브랜드가 마케팅하기 어렵습니다.
자연 그대로라는 콘셉트는 포장할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중의 화장품 회사들은 이 성분을 강조하기보다는 희귀하거나 생소한 성분을 내세워 소비자의 눈길을 끌려고 하죠. 두 번째 이유는 보존성의 한계입니다. 알로에 젤은 생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생젤은 금방 상해요. 산화가 빠르고 냉장 보관을 해도 며칠이 한계입니다. 이걸 그대로 화장품에 넣으려면 방부제와 첨가물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효능은 떨어지고 알로에의 진짜 힘은 반감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재료를 주성분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요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 성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효과도 약하고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말로 꾸준히 올바르게 사용하면 자연 성분이 주는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쓰고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른 효과를 보여줘야 하니까. 대부분의 화장품은 강한 자극을 줘서 즉각적인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광고에 속아서 진짜 필요한 건 쳐다보지도 않았네요. 이분은 수백만 원짜리 피부 시술도 받았고 각종 수입 화장품을 다 써본 분이었어요. 하지만 알로에 젤로 3개월을 꾸준히 관리하신 후 스스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제 얼굴인가요? 제 피부에 이런 생기가 있었다니. 그 말 저도 감동이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제품이 유명하냐가 아니라 내 피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사실 이 알로에 젤의 진가는 화장품 회사나 미디어가 아니라 이걸 직접 써본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숨은 고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마치 피부관리계의 숨은 고수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노화와 싸울 때 꼭 거창한 무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지혜가 숨어 있어요. 알로에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단지 그 존재가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주목받아야 할 재료들 우리 눈앞에 다시 꺼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피부를 위한 진짜 첫걸음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이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진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마 그 변화의 가능성을 훨씬 더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떠오르는 분은 63세의 여성입니다. 처음 재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게 기운을 잃은 상태였어요. 말씀도 조심스럽고 표정도 깨굳어 있던 분이었죠. 그분은 처음에 시술을 받으러 오셨지만 상담 중에 알게 된 것은 본인이 바늘이 낚이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3주만 자연요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그때부터 그분은 알로에 젤을 매일 밤 바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걸로 될까 하는 반신반의였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피부에 촉촉함이 남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3주 후 진료실에 다시 들어오신 그분은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특히 입가주름이 확실히 옅어지고 피부결이 매끈해졌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화장은 여전히 거의 안 하지만 피부 자체가 좋아지니까요. 마치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또 한 분은 70세가 넘은 분이셨는데 평생 동안 햇볕을 많이 받으며 일하셨던 분이라서 피부가 많이 거칠고 잡티도 많았어요. 사실 처음엔 난 이제 나이도 많고 별 기대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손주와 사진을 찍을 일이 생겨서 한 번이라도 피부가 덜 푸석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에게 알로에 젤에 꿀을 섞어서 매주 2번씩 마스크팩처럼 사용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순수한 알로에 젤만 매일 밤도 포하도록 했습니다. 정확히 4주 후 손주 생일 때 찍은 사진을 들고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선생님, 손주보다 제가 더 잘 나왔죠? 하고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분이 피부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칙칙한 톤이 정돈되었고 뺨 부분이 탱탱하게 도톰해졌어요. 무엇보다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의 이상이었습니다. 회춘이라는 것은 사실 것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미 때문에 고생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분도 있었죠. 공통점은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15분 알로에젤을 바르는 시간을 자신을 위한 투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쌓이고 쌓여 거울 속 얼굴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런 자연요법을 시도하신 분들 중에는 처음엔 시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좋다 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부담 없고 무엇보다 스스로 관리한다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데에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습관 하나, 피부에 닿는 손길 하나, 그리고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진짜 외춘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환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가능성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알로에젤이 놀라운 효능과 사용 방법을 다루었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할 점과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비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자연 재료라고 해서 모두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알로에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 붉어짐, 따가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해요.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밑이나 팔 쪽에 살짝 발라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생알로에젤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한 번 잘라낸 잎은 최대한 빨리 사용해야 하며 남은 젤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도 5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된 젤은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피부에 훨씬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바르면 빨리 좋아질 거라는 생각 누구나 하죠. 하지만 피부는 섬세한 조직입니다. 너무 많은 자극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거나 수분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하루 한 번 저녁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피부가 편안하게 재생하는 시간에 젤을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알로에 젤을 잘 활용했을 때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바로 일상 속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15분 알로에 젤을 바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이 작은 루틴이 몇 개월 뒤 여러분이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꾸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쌓이면 그게 피부에도 눈빛에도 분위기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알로에 젤은 그저 도구일 뿐이며 진짜 변화는 그걸 바르면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정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랑에도 금방 반응해요.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시선, 그리고 꾸준한 관리, 그것이 결국 회춘의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로에 젤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자연 재료를 통해서 피부가 어떻게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알로에 위아세 만난 항산화 성분, 수분 보유력은 단순한 진정작용을 넘어서 진짜로 피부 구조를 개선하고 주름을 완화하며 피부결을 매끄럽게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확한 사용법과 꾸준함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15분 내 피부를 위한 시간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아주 조용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고가의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충분히 젊고 건강한 얼굴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재료로도 말이죠. 자연의 힘과 단순하지만 꾸준한 습관이 외춘의 열쇠입니다. 고가위 제품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괜찮다고 느껴질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몇 시인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